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상보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실전 GS를 맡게 되어서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좀 신규 강사인 만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제 강의의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판례가 진짜 중요하겠죠, 당연히. 판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탑10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최신 판례, 아니면은 이제 주요 판례들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판례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58회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판례 사실관계 그 날짜 그대로 문제가 됐잖아요. 게다가 2번은 이번에 권리남용까지 원심법원 단계에서 문제된 쟁점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저는 최대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제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제화시켜서 실제로 시험에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왔을 때 목차 잡을 시간도 필요 없게끔 좀 하려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 고난 문제들은 단순히 이게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다 조치 문제였어요. 조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조치와 관련된 사례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기출문제 나눠드렸잖아요.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사례 문제들이 좀 어려웠어요. 조치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 조치와 관련된 사례 문제를 몇 개를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실전 GS에서. 그래서 전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3번 조치와 관련된 사례 문제들은 판례를 아무리 암기 및 이해를 해도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풀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둔 자료 중에 이번에 탑10 판례가 선고됐죠. 2021년 탑10 판례. 최근에 선고됐는데, 최근에 이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거 자료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한 것도 나눠드렸고, 제가 답안지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답안지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충 자료를 배부해 드릴 거예요. 관련된 거.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실전 GS 강의 컨셉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이게 PPP 청구한 판례 결론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사실관계가 주어지면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시면, 자, 갑의 특허 청구 범위가 화합물 폴라프레징크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고 직접 타정법, 이 핵심이죠. 직접 타정법으로 제조되는 정제의 특허권자이다. 을은 쭉 넘어가시면은 똑같은 화합물 폴라프레징크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고 습식법으로 제조된 정제를 공장에서 업으로서 생산 및 공중에 판매하고 있대요. 이 습식법으로가 중요하겠죠.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직접 타정법과 습식법 중 어느 제조 방법에 따라 정제를 제조하는지에 따라 그 내부 구조, 협력밀성, 압축성 등이 상이하다. 이런 거 다 체크를 좀 해주셔야겠죠. 자, 만약 직접 타정법으로 정제를 제조하는 경우 정제의 혼합 불균일이나 유동성 불량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습식법으로 정제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 범위하기 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PPP 청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아시겠지만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종전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PPP 청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PPP 청구항이 왜 태동되었는지를 먼저 아시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태동되었는지. 자, 화학 발명 같은 거 있잖아요. 화학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나 특성 등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구조나 특성 등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제조 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화학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PPP 청구항이 태동이 됐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진정 PVP 청구항이라는 단어가 있고 부진정 PVP 청구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정 PVP 청구항은 이게 뭐냐면 제조 방법으로만 측정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을 때의 청구항이에요. 다른 구조나 특성 등에 의해서 특정을 못하고 꼭 제조 방법으로만 특정할 수밖에 없는 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 PVP 청구항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부진정 PVP 청구항은 다른 구조나 특성 등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조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청구항을 부진정 PVP 청구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진정 PVP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할지 말지 논의가 좀 있었어요. 아니, 다른 구조나 특성 등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제조 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해서 청구항을 기재를 하냐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판례는 인정을 하죠. 이거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진정 PVP 청구항과 부진정 PVP 청구항은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설의 태도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학설. 이제 학설이 좀 중요한데, 학설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동일성설, 이제 물동일성설이라고도 하는데, 자, 동일성설을 좀 보시면 초점이 항상 물건 발명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좀 두 가지 스텝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일성설은 물건 발명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만약에 물건 발명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까지 권리 범위가 미쳐요. 그러니까 학설을 좀 암기를 하실 때 이게 포커스를 어디 맞췄는지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물건 발명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까지 권리 범위가 미친다 까지 투 스텝으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추론 단계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권리 범위로만 말씀드렸는데 추론 단계에서도 똑같아요. 자, 다음 이제 한정설이 있죠. 한정설이 있는데 일단 이것도 투 스텝으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정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까지 좀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정설은 말 그대로 제조 방법에 한정한다는 거예요. 제조 방법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X라는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뭐 A라는 물건 발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한정설에 따르면은 한정설은 제조 방법으로 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제조 방법으로 한정된다고? 그러면은 뒤에 물건 발명은 고려하지 않고 이걸 의미하나? X라는 제조 방법?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설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게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X라는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A 물건을 의미해요. 한정설이라는 게.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X라는 방법으로 제조된 A 물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정설은. 이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결과는 뭐냐? 결과는 물건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제조 방법이 다르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물건 발명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이라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도 만약에 물건 발명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제조 방법이 다르면은 권리 범위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의미에 따라서 권리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출원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출원 단계 또는 권리 범위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학설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종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나눴어요. 종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조 방법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한